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의 학교들이 운동장이 너무 좁아 100m 달리기도 제대로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팝업북 작가 엘레나 셀레나가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충북도청에서 국내 처음으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충북의 3분기 광제조업 생산이 전국 1위, 건설 수주액도 전국 최고를 기록하며 지역 경제 전망에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해마다 학생 수는 준다지만 아파트가 몰려있는 택지개발지구는 학교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또한 문제는 운동장인데요. 이 운동장이 너무 좁아서 100m 달리기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허지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개교한 충주 남한강 초등학교입니다. 운동장 길이를 재보니 가로 60m, 세로 35m, 2,300제곱미터 남짓입니다. 대각선으로 뛰어도 70m가 채 안 됩니다. 학생 수는 1,189명인데 1인당 면적이 0.5평에 불과합니다. 점심시간이면 아이들이 부딪힐 정도로 붐빕니다. 학생들이 막 학년이 섞여서 막 노니까 여기서 막 4학년, 여기 6학년 막 이러니까 너무 좁아서 막 부딪힐 수도 있고. 비슷한 시기 개교한 청주 동남지구 용화초등학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 수 증가로 운동장 위에 모듈 교실이 설치돼 개교 당시보다 면적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근 용화중학교 운동장도 한 번에 한두 학급만 야외 체육 활동이 가능합니다. 현행 법령 규정은 학생 수 600명 이하 초등학교는 3,000제곱미터, 중학교는 4,200제곱미터 넓이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세 학교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학생 수가 1,000명을 훌쩍 넘는 두 학교는 숫자에 비례해 면적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600명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내 체육관이나 주변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면 운동장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겁니다. 이렇게 신도시 학교 운동장이 비좁아진 건 땅을 분양하는 LH가 원가 공급해야 하는 학교 부지의 경우 최소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 용지를 택지 개발 단계에서 최소 기준으로만 반영하고 장래 학생 수와 체육 활동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구 변화가 교육청에서 추계하는 학생 수 추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기도 하고요. 토지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운동장 크기를 조금 축소하고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시설에 대한 복합화를 좀 확대하는 이런 분위기도 또 좀 있기 때문에 뛰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진 운동장. 모든 학생이 충분히 운동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책을 펼쳤을 때 그림이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팝업북이라고 하지요. 세계적인 팝업북 작가 엘레나 셀레나가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어린이들과 직접 교감하며 자신의 비법을 나눴는데요. 내년 초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충북도청에서 전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색도화지를 오려내고 붙이는 아이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도화지에 집이 지어지고 자신만의 정원이 펼쳐집니다. 가족과 여행 가는 기분을 그렸고 이거는 강이랑 뭐 바나나 나무랑 달을 그려서 기쁘게 다시 집을 가는 걸. 아이들을 지도하는 건 누구일까요와 푸른 정원 등의 작품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팝업북 작가 엘레나 셀레나입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작가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팝업북 기술을 선보이고 누구든 자신만의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집에 있는 거 보고 엄청 어려울 줄 알았는데 꽤나 쉽고 만드는 게 이렇게 막 그림도 그리면서 재미있었어요.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나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 중인 엘레나 셀레나는 내년 3월 충북도청에 개관하는 그림책 정원 1937에서 국내 첫 전시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이에 앞서 도청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팝업북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고 함께 작업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It was really amazing to see how creative they were and really how good they were at cutting and drawing and imagining things. So I was really impressed by their skills actually. 충청북도는 지난 1937년 도민의 성금으로 지은 도청 본관을 그림책 정원 1937로 조성해 도민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가 지금 한창입니다. 그림책 전시도 하고 팝업북 전시도 하고 하지만 전시 이외에 또 교육이라든가 또 참여 프로그램 그런 것도 준비를. 엘레나 셀레나는 내년 3월 전시에 맞춰 신간 바다의 한국어판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3분기 충북 지역의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충북의 광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해 전국 1위를 기록했고 건설 수주액도 104.4% 급증하며 전국 최고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또 고용률은 68.1%로 전국 2위, 실업률은 1%로 전국 최저를 유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반도체, 전자부품과 의약품 등 주력 산업의 성장세에 힘입어 지역 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이 행정수도로 완성될 때 그 중심이 될 곳은 바로 국가상징구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밑그림이 될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에 13개 작품이 신청을 했는데요. 다음 달 12일 발표될 최종 당선작 심사에는 국민 참여 투표도 반영됩니다.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시민광장이 들어설 세종 국가상징구역, 권력과 시민주권을 하나로 잇는 핵심 장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세종집무실 설치를 통한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 세종집무실과 또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새 심장이 될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인 마스터플랜 국제공모가 작품 접수를 마치고 본격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외 13개 팀이 미래 비전과 상징성을 담은 설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시민공감 중심을 비우고 중심을 모으다, 일심 동행 팔도 강산, 모두를 위한 언덕 등 다양한 국가상징 콘셉트가 제안됐습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 국민이 직접 뽑는 국민 참여 투표 결과가 반영됩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될 국민 참여 투표에 전문가 심사를 합쳐 상위 5개가 선정되고 2차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2일 최종 당선작이 결정됩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위치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본회의장의 메인 위치를 선정하고 그리고 국민 주권 국가로서 국민의 어떤 공간. 당선작이 결정되면 도시계획 구체화와 대통령 집무실 국제공모도 속도를 내게 됩니다. 2030년 완공을 향해 움직이는 국가적 프로젝트인 세종 국가상징구역이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 심장으로 그려질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신불산 간헐제 억새군락지는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에 선정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울산의 가을을 대표하는 이 억새가 다른 식물들의 침범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10년 안에 면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주 기자입니다. 하늘과 맞닿은 산줄기를 따라 햇빛에 반짝이는 은빛 물결의 장관이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으로 선정된 국내 최대 규모의 억새군락지 신불산 간헐제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억새는 1968년 343헥타르에서 2011년엔 16.4헥타르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후 보존 사업을 통해 면적을 넓혔지만 여전히 1960년대의 10% 수준입니다.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출입과 다른 식물들의 침범으로 자생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억새가 커가는 양보다 이제 침입해서 들어오는 그런 양들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씨앗이라든지 바람에 의해서 또 유입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억새 자리를 빼앗는 쌀이와 미역 줄나무 같은 잡목들이 문제입니다. 간헐제 억새군락지 전체 면적 가운데 억새가 빼곡하게 자란 지역은 35%가량. 나머지는 억새와 잡목의 비율이 비슷했는데 1.2m 높이인 억새 옆에서
낮게 자라다 보니 육안으로 보기엔 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밑에 이제 경쟁 식물들이 다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금은 보여지지 않는데 한 2, 3년 지나면은 이제 걔네들이 억새 키만큼 올라오게 되고 매년 가을 30만 명 넘는 탐방객을 불러오는 영남알프스의 대표 관광 상품인 간월제 억새군락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부산대 연구진은 이대로는 10년 안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며 잡목 제거와 억새 복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최근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강원도 스키장은 서둘러 문을 열고 겨울 시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계절이죠. 이 강원도 스키장을 권기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낙엽이 다 지지 않아 가을 정취가 남아있는 산 비탈에 하얀 양탄자가 깔렸습니다. 그 위에서 자유자재로 방향을 틀고 돌고 또 내달리면서 묵혀둔 실력을 뽐내봅니다. 손꼽아 개장을 기다리던 전국의 스키와 스노보드 동호인들은 반가운 개장 소식에 한 걸음에 평창으로 달려왔습니다. 스키장 개장한다는 소식에 회사 연차 쓰고 그래도 스트레스 날리러 스키장에 왔는데 이렇게 스키 타보니까 또 스트레스 날아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올겨울 스키장 개장 시기는 다음 주가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번 주 영하권 날씨가 계속됐고 습도까지 낮아 눈을 만들기 최적의 조건이 갖춰지면서 작년보다 일주일가량 빨리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이른 개장에 며칠이라도 영업을 더 할 수 있게 된 스키장 인근 상인들도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들 분위기 좀 업돼 있는 상황인데 다소 작년 재작년 상황이 많이 안 좋았지만 올해는 저희 이제 상가들 모두 신상품, 신메뉴 준비 잘해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스키장 경영이 악화되고 스키 인구까지 감소하는 상황에 업계는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한 겨울 관광 콘텐츠 개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스키 시장에서 떨어진 어떤 그 수요를 그런 식으로 흡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네. 평창 스키장 두 곳이 부분 운영에 들어가면서 정선과 홍천 등 다른 강원 지역 스키장들도 성큼 다가온 겨울을 반기며 개장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단양군이 도담 삼봉에서 2026 단양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하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단양군은 선포식을 계기로 시루섬 생태탐방교 개통과 수변 공영주차장 및 다리안 유스호스텔 건립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또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과 수양계 리조트, 올산 골프장 등 주요 민자유치 사업도 계속 추진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21년 개장된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의 입장객과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31만여 명이던 입장객은 지난해 26만여 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17만 명에서 18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장료 수입도 지난 2023년 85억 원에서 올해는 50억 원 안팎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는 전국의 출렁다리가 254개로 늘어나면서 희소성이 떨어지고 주변 연계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FC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리그 1위를 확정한 인천을 잡고 12위에 올랐습니다. 충북 청주FC는 전반 21분 송창석의 페널티킥으로 1대0으로 승리하며 12경기 만에 득점했고 16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최하위권 탈출 경쟁을 하던 천안과 안산이 나란히 패하면서 충북 청주FC는 14개 팀 가운데 12위로 이번 시즌을 마쳤습니다. 충주문화관광재단이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찾아가는 문화산업 인재양성 진로성장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전통문화와 디자인,
공연, 문화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 19명은 각 학교에 파견돼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직업군을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충주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 프로그램은 현재 8개 학교가 참여 중이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0.5헥타르 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최근 계약재배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나 올해 수매 실적이 70% 미만인 농가 등은 제외됩니다. 청주시는 1,500헥타르에서 알찬미와 해들, 찹쌀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볏짚 환원과 우렁이 농법, 농기계 임대 등을 지원합니다. 영동군이 농촌 유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외지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 유학을 오면 이들 학생을 위한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촌 유학은 농촌 외 지역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영동군 내 학교로 전학해 6개월 이상 재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또래관계 개선을 위해 관계회복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전 학급 분위기 개선과 갈등 예방을 위해 개발된 이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완화와 감정 이해, 또래 관계 성찰 등의 내용으로 수업용 PPT와 학생 활동지, 또 교사용 지도서 등으로 제작됐습니다. 한편 충북예술고학생 247명을 대상으로 시연 수업을 한 뒤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친구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국내 시멘트사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성신양에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 3분기 성신양의 매출은 3,18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7% 급증한 12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멘트와 레미콘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지난 2017년부터 유연탄과 무연탄 등 다양한 자원의 무역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동창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학교 동창을 20회 폭행하고 1,497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